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박준영이가 사퇴를 하는 모양새로 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청와대에서는 박준영이가 스스로 사퇴하는데 청와대가 관여를 했다, 그 다음에 당청 간의 갈등은 없었다, 이렇게 수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국정 전반의 흐름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지금 청와대는 수습을 하고 송영길은 침묵을 지키면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하나, 후보자 하나 탈락을 시키는 걸로 다른 인사청문회 문제를 매듭을 짓는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문재인이 송영길에게, 민주당 대표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이다. 어제 제가 송영길과 문재인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권 전체의 흐름, 갈등 국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했는데, 송영길이 완승을 하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곧바로 초선 의원 80여 명을 동원을 해서 집단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다, 한 명 정도는 낙마시켜야 한다,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간단하게 80여 명이 나선 것은 당대표, 당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났다 이러는데, 어쨌든 문재인이 송영길에게 완패를 하는, 무릎을 꿇는 이 사태가 있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이걸 쉬쉬하고 지금 덮으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집단 행동에 의해서 청와대가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친문과 비문의 경쟁, 청와대와 민주당의 경쟁, 갈등에서는 언제든지 의원들의 숫자를 가지고 청와대를 누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전국을 운영해 오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경우는 지난해 말이 사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후로 문 정권이 침몰을 계속하면서 윤석열과 추미애를 앞세워서 윤석열과 팽팽하게 대립을 하다가 저걸 어떻게 수습을 하나. 결국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옷 벗기기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자 지난해 말에 문재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석열은 그 무릎을 꿇은 틈을 타서 검찰총장직에 복귀를 하면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첩시키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계속했죠. 그 결과 이성윤, 지금 이성윤은 우습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성윤은 검찰 출신이고 검찰총장이 되려 하다가 검찰총장이 못된, 자신이 평생에 몸담아온 그 검찰에 의해서 비토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밀려나면 죽는다는 거죠. 버티는 건 마지막 하나는 청와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를 살려주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은 문재인이 이번에는 송영길에게 또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차례냐?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지금 꽃놀이패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친문에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지점은 경선 일정을 조정하자, 이 무기를 갖고 이재명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그걸 11월로 연기를 하자. 속셈은 이제 친문 후보를 한번 부상을 시켜보자. 안 되면 정세균이나 이낙윤을 다시 키우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시간을 벌어보자 하는 것인데, 이재명은 지금 겉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적절한 반대하는 입장을 점잖게 반대하는, 평소에 이재명답지 않게 이런 입장이고, 이재명계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을 쪼개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왜 이렇게 평소답지 않게 점잖으냐? 이게 꽃놀이패기 때문입니다. 2개월의 기간을 연기한다고 해서 이재명을 압도할 친문의 후보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친문도 모르지 않거든요. 뭐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재명에게 그냥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죠. 뭐라도 받아내고, 안 되면, 그러니까 퇴임 뒤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뭐라도 받아내야 된다는 절박함에서 이재명을 걸어보는 것인데, 이재명으로서는 연기돼도 크게 어려운 것 아닌데 적정한 선에서 개파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이재명 자신은 점잖게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 카드가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정 안 되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뭐 비리나 개인적인 의혹 이런 것까지라도 들춰낼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경선 때까지는 친문을 안고 간다, 청와대를 안고 간다 이런 입장에서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이재명은 뭐 이번에도 뭐 부동산 잘못된 것이 문재인 탓이냐, 관료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부성 발언을 많이 해왔죠. 지난해 말부터. 저는 그것 거의 비아냥에 가깝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이재명이 하는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뭐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정도로 코로나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비꼬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 비꼬는 상황에서도 문재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송영길에게 무릎을 꿇은 문재인이 이제는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을 순서가 남았다. 불과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장관 인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잘 살린 것이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송영길은 침묵을 지키면서 뒤에서 웃고 있다. 송영길은 초선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앞으로 내세우면서 청와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문재인이 갈 곳은 어딘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탈당 이외에는 남은 게 있느냐? 문재인이 계산을 할 겁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이 지금 더 안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민주당에 남아서 이재명에게 휘둘리면서도 가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될 겁니다. 이승윤이 저렇게 처참하게 검찰총장도 되지 못하고 지금 기소가 됐는데도 중앙지검장 자리를 유지하려고 발부둥 치는 지금 청와대를 협박하는 거거든요. 이 중앙지검장까지 유지하지 못하게 하면 자신도 그냥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궁박한 상황에 지금 문재인이 몰려가고 있는 것. 이건 역시 그 고집, 아집, 그 다음 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기본적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그 결과다. 이제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재인이 여기에서 이재명에 대항해서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점점 궁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친문들도 굉장히 지금 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해찬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고 나서고 이러면서 이제 친문 중에서도 뭐 강성, 온건파 나뉘어서 급속하게 이 권력 관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점이어서 문재인의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더 궁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들입니다. 고맙습니다.